자, 그럼 빈틈 상품을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도 비주류 빈틈 상품의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거는 한국에 팔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한국에 팔지 않을 정도로 수요는 낮지만 수요가 없다는 건 아니니까. 수요가 없는 거랑 낮은 거는 다른 거죠. 수요가 적어서 팔지 않을 뿐이지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링글스라는 과자 아시죠? 프링글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장에 가면은 이 어니언과 오리지널 맛이 있어요. 이거는 주류 상품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프링글스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죠. 해외에서 수입을 한 거죠. 근데 주류 상품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또 생산을 하겠죠. 돈이 되니까 수요가 많으면. 근데 프링글스는 사실 정말 많은 맛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굳이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허니 머스타드, 치즈버거, 타코, 하몽 뭐 이런 맛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수요가 적지만 해외에는 수요가 있는 경우, 해외에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해외에 수요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하몽 맛이에요. 하몽. 하몽은 이제 스페인에서 국민 간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막 삼겹살 많이 먹는 것처럼 여기서 하몽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 하몽 맛이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몽을 잘 안 먹죠. 그래서 굳이 이 하몽 맛을 생산하지도 않고 수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하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프링글스 하몽 맛을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안 팔죠? 그럼 이런 거를 직구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파는 신라면이 아니라 나만의 신라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가 적고 경쟁이 적은 제품을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올렸을 때 경쟁이 적고 누군가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한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신라면 같은 거 이마트랑 저랑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이마트가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자가 강할수록 그들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뭐 마케팅적으로도 유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초보자가 절대로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파는 걸 팔면 어려운 게 붙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론 수요가 적은 제품을 찾는 것도 어렵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면 같은 거는 나한테 안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막 이상한 거를 올리면 이런 걸 누가 먹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이게 팔릴까요? 이런 의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먹는다고 사람들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수요를 발견을 하고 정말 아주 작은 수요가 있어도 그거를 올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5천만 국민 중에서 10명만 찾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0명한테만 팔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막 물건을 막 몇백 개 팔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한 5개만 팔아도 수익이 꽤 나와요. 정말 우리가 수많은 물건을 올려놓고 거기서 하루에 5개만 팔아도 거의 직장인 월급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막 10만 원 넘는 게 대부분인데 5만 원, 10만 원 대부분 넘는데 하나 팔았을 때 거의 한 2만 원씩은 남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5개 팔면 10만 원이고 그게 30일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라면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막 메인 코너에 적용하고 막 이런 걸 했죠.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라면을 구석 코너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린 여러 가지 마켓이 있죠. 여러 가지 마켓에다 올리는 겁니다. 보통 빅셀러들은 막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보자들은 여러 가지 마켓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거기서 찾거든요. 누군가는 인터파크에서 찾고 누군가는 11번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보 셀러들은요 네이버나 쿠팡보다 이런 변두리 마켓에서 매출이 더 잘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쿠팡은 잘 팔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판매 마켓 상위권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이버는 항상 제 매출 점유율에서 한 10에서 20% 항상. 근데 네이버가 사실 가장 막 큰 마켓이고 우리 막 네이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죠. 스마트 스토어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틈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온라인 마켓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마트 가서 그 직원한테 물어봐서라도 어떻게든 찾아요. 왜? 필요한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올려만 놓으면 굳이 그런 마케팅적인 기법을 하지 않아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거를 위에다가 메인 코너에다가 눈에 잘 띄는 데다 올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초보자한테는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굳이 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비주류 상품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 방식이 왜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냐면 오프라인은 재고가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마트라는 공간은 한정적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라면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꼭 찾는 것들을 위주로 갖다 놔야 돼요. 왜냐하면 마켓에 그 이마트의 공간은 한정적이고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면 그게 또 돈이죠. 비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재고가 없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그 적은 수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딱 10명만 찾는 물건이 있다고 해봐요. 그게 이마트에 있을까요? 이마트에서 그걸 갖다 놓지 않겠죠. 우리나라에 10명만 찾으면 그 매장에서는 한 명도 살까 말까인데 거금 진열을 해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이나 남들이 올리지 않은 상품 근데 수요는 있는 그 사이 그 갭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상품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찾는 게 초보자가 처음에 가장 수월하지 않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우리가 처음에 신라면을 팔지 말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아본 다음에 거기서 내가 힘줘야 할 제품을 찾아낸다. 이거 팔아보니까 이게 잘 팔리네. 나는 이거를 주로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거는 이 상품을 또 가공을 한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공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틈 제품을 파는 방식은 단점이 없냐? 당연히 단점이 있죠. 사실은 이 단점 때문에 대부분은 안 하는 겁니다. 자, 비주류라는 거는 수요가 적죠. 수요가 적다는 거는 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박 매출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를 찾아도 한 개씩 한 개씩 팔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출 보통 막 대박 나는 셀러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실 잘 팔리는 거 두세 개로 매출을 내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상품에다가 공을 들여요. 막 뭐 가격 경쟁하고 마케팅하고 막 그런 거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대박이 나면 엄청나게 팔려요. 엄청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까지 팔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수요가 적은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물론 구매 대행하면서 그런 상품이 없냐? 하다 보면 나옵니다. 저도 그런 상품이 나오고 제 매출에서도 잘 팔리는 상품들이 매출을 이끌어가요. 근데 그런 거는 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매출 올랐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매출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막 7천만 원 이렇게 나와도 저는 또 제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잘 팔리는 주류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매출을 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도로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확신이 드는 건 그래도 한 2, 3천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즉 월 한 수익으로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정말 그런 대박 매출, 대박 상품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하루에 5개 정도 파는 거는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억대셀러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막 중국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에 이제 막 사입하거나 로켓 그로스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억대 매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막 몇십억, 한 달에 몇십억 찍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뭐 그냥 아예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1등 당첨금은 낮지만 상금 당첨 확률은 높은, 저한테 잘 맞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법들을 배우면 성공 확률은 낮은데 성공하면 완전 대박이 나는 거고, 브랜드 빈틈으로 하는 방식은 대박이 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성공 확률은 좀 높은 방식. 자, 이런 빈틈 제품의 장점은 뭐냐? 돈이 안 되면은 경쟁자가 넘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뭐냐면 수요가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팔리는 거는 눈에 띄거든요. 데이터가 보여요. 근데 하나하나씩 찔끔찔끔 팔리는 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안 되지만 경쟁자가 잘 넘보지 않아요. 그러면 뺏기지 않고 오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수월해요. 잘 팔리는 상품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계속 그것만 막 매일매일 막 가격 체크하고 막 뭐 광고 돌리고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좀 비교적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팔리지만 이런 상품들이 쌓이면 정말 일주일에 하나 팔리는 상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상품들이 여러 개 있으면 하루에 5개는 팔 수 있다. 저도 막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사실 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거에 있어서 중고 셀러 같은 거, 리셀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국내 도매 사입, 중국 구매대행도 해봤고 중국 사입도 시도해보고 뭐 일본 구매대행, 뭐 호주, 유럽 진짜 이런저런 것들 다 해봤는데 저는 이 미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찾아야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점은 경쟁 방식은 제가 아무리 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건 둘째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남들과 싸우는 그런 방식들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너무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좀 편하다는 게 뭐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비교적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너무 또 싸움 방식으로 가면은 좀 피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사업에 인생을 갈아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 온라인 판매에 갈아넣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계속 부업의 형식으로 끌고 가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방식은 부업으로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본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장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2년 전에는 제가 전업으로 하는 것도 본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본업으로 하기에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부업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업으로 하거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 있죠. 좀 시간이 남는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정말 최고의 부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표는 부업으로 가져가는 걸 계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 편하게 유지를 하고 싶었고 초보자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